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단원의 5번째 시간, 실험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주어진 자료의 특징이 드러나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한 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 여러분이 정리한 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백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에 따라 측정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시험관을 담궜을 때랑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담궜을 때랑 효모액의 부피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전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에 따라 측정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관을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넣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효모액의 처음과 15분 뒤에 부피 변화도 알 수 있네요. 네, 선생님. 우리가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 변환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실험 결과로 얻은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전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실험 결과로 얻은 자료의 특징을 우리가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에 그래프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프 말고도 표, 그림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형태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요. 여러분, 백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에는 표, 그래프, 그림 등이 있고, 그리고 실험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형태를 정하면 됩니다. 네. 우리 실험 결과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두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나는 그래프? 아,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서 효모액의 부피가 변했으니까 전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좋을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로 하자. 그래요. 우리 막대 그래프로 해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잘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말처럼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서 실험 전과 후에 효모액의 부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막대 그래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래프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 것 같나요? 표의 제목과 똑같게 하는 건 어때요? 저는 다르게 한 조건에 따라 나타난 실험 결과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그렇네요.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그래프의 제목은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따른
효모에게 부피 변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그래프의 가로축에는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효모에게 부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가로축 제목은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은 효모에게 부피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두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립니다. 두 번째, 그래프의 가로축에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이라고 쓰고 각각 처음 15분 뒤라고 씁니다. 가로축의 끝에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라고 축 제목을 씁니다. 다음, 세로축의 축 제목을 효모에게 부피라고 씁니다. 다음, 세로축의 눈금은 1ml를 한 칸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가로축에 표시한 차가운 물의 처음과 세로축의 5ml가 교차하는 곳에 점을 찍고 가로축까지 막대를 그립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의 15분 뒤와 6ml의 눈금이 교차하는 곳에 점을 찍어 막대를 그립니다. 다음, 같은 방법으로 따뜻한 물에서의 처음과 15분 뒤에 효모에게 부피를 막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두 박사님의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선생님.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은 효모에게 부피가 늘어났지만 차가운 물에 담근 시험관은 효모에게 부피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는 발효가 조금 일어났지만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는 발효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의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관찰한 내용이나 측정한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그거는 자료 변환이라고 해요. 네, 전 박사님 맞습니다. 자료 변환은 관찰한 내용이나 측정한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료 변환을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그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료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쉬워져요. 자료 변환을 하면 실험 결과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백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자료 변환을 하면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자료 변환을 하면 실험 결과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료 변환을 하는 방법을 전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실험 결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해요. 만약에 막대 그래프라고 하면 막대 그래프는 다르게 한 조건을 가로축에, 실험 결과로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을 세로축에, 그리고 그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막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요. 전 박사님께서 자료 변환을 하는 방법을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은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생각하고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을 자료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백 박사님, 자료 해석을 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변환한 자료를 해석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과 실험 결과의 관계에서 규칙을 발견합니다.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실험 과정과 측정 방법에는 이상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네, 백 박사님으로부터 자료 해석을 하는 방법을 들어보았네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실험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마지막 시간, 결론을 내려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